이곳은 삶을 서둘러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따뜻한 삶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는 배워도 소용없다고 스스로를 단정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공부를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고 지식을 쌓는 기술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에게 공부란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 가장 외롭고 가장 느린 시기에 가장 깊이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제 와서 뭘 더 배우겠나. 이 말들이 쌓이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공부가 왜 마지막까지 필요한 삶의 힘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공부는 머리를 채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세우기 위한 공부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배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고 스스로를 밀어냈던 마음을 조용히 다시 불러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정약용이 평생 놓지 않았던 노년의 공부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공부를 멈추는 순간을 사람이 늙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늙는다는 것은 몸이 쇠하는 일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다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배웠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말 속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고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공부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이 지나쳤는지, 어디에서 마음이 흔들렸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혹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하루를 돌아보는 일. 정약용은 이 성찰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늙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유배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밀려나고 가족과 떨어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는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기록하고 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먼저 흐트러집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에게 공부는 이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공부를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공부를 기억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예전 같지 않아서 배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공부의 핵심을 기억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루 한 문장이라도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노년의 공부에는 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설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느린 공부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읽는 책은 머리에만 남고 천천히 읽는 글은 사람의 뿌리에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많은 글을 읽기보다 하루 한 문장을 오래 붙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통해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태도를 고치고 자기 삶을 조금씩 정돈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공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쌓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왜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왜 이 관계가 힘든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 정약용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설명을 포기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나. 그러나 정약용의 공부는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마저 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부를 통해 세상을 용서했고, 사람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깊어질 수는 없다고. 노년의 공부는 삶을 바꾸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견디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은 체념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공부는 혼자만의 성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면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에게 공부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겸손을 유지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공부가 사라지면 관계는 빠르게 굳어집니다. 자식의 말이 서운해지고, 세상의 변화가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요즘 것들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공부하는 노인은 세상을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그 한 번의 질문이 관계를 살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공부를 통해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서운할 때 즉시 판단하지 않고, 억울할 때 감정을 키우지 않는 법. 이 모든 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는 공부에서 나왔습니다. 노년의 공부는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공부는 매우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은 책을 읽지 않았고, 남보다 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한 문장, 하루 한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를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공부가 아니다. 노년의 공부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도 없고 점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바로 그 점 때문에 노년의 공부가 가장 귀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태도. 그것이 공부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끝까지 글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잊어도 자신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공부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세우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노년의 공부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괜한 분노를 덜어내고 쓸데없는 비교를 덜어내고 지나친 후회를 덜어내는 일. 그 덜어냄 속에서 사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 노년의 공부는 똑똑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끝까지 바르게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에서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순간에 나답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는지, 이 질문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공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배움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사람은 편해질 수는 있지만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공부는 삶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공부입니다. 세월이 나를 밀어내도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공부입니다. 이곳 따뜻한 삶의 서재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당신을 젊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 정약용의 시선으로 삶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바라보겠습니다.